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2020년 한국지역개발업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올해 초에 이제 발현이 됐죠. 그 이후에 춘기학술대회하고 그리고 이번 추계학술대회 모두 이제 모든 학회가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3분과 도시 및 지역경제분과이거든요. 추계학술대회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참석하신 발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시는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구대학교 정아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천대학교 백수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김주경 서정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발표는 김주경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전문가님이 계신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이름 순서대로 먼저 중앙대학교 박희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홍창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좌장으로서 오늘 3분과 세미나를 주관하게 될 중앙대학교의 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 세미나가 지금 뭐 세 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이제 그 대학원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하루 앞당겨서 원래 지금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대학원 세션은 내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조정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뭐 세 분 발표를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분 발표를 하고 그리고 토론자님들이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하영 선생님 발표를 하시면은 곧바로 이어서 우리 박희덕 교수님하고 홍창유 박사님이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표 시간은 학회에서 얼마 정도 해라라고 그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까? 15분 발표. 그 김주경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아서 조금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발표 시간은 원래 얼마 정도를 드렸나요? 저한테 그 학교에서 얘기한 게 없어서 15분 발표 정도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발표를 끝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저희가 보통 한 5분 정도 토론 시간을 드렸는데 뭐 크게 상관이 없이 필요하신 부분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토론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연 선생님 먼저, 두 번째는 백숙희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김주경 선생님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제가 그 화면에 끝나는 얼마 남았다는 시간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나가시면 되고요. 우리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조금 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발제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대학교 정아연 선생님이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OECD 29개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할 대구대학교 석사과정 정하연 학생입니다. 본 연구 발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문제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한 뒤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과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는 복지국가 태동 이후 거대한 경제적 위기를 3번 겪었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석유파동,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대공황에는 케인스주의를 채택하고 석유파동에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지출과 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자유주의의 성량이 잔재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국은 세계적 경제 위기마다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 이념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이를 대봉쇄라고 칭하고 있으며 각국은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지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 지출의 구성에 따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회복지 지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회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사회복지 지출의 집중과 분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복지 지출은 항목마다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연구에 앞서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연구는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긍정적, 부정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분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인구, 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배분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복지 지출이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관점 외에도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경제성장보다는 재분배 효과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로 1996년까지 OECD에 가입한 29개국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성장 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월드뱅크의 GDP를 이용하였고 자본과 노동 데이터
월드뱅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OECD의 SOCX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OECD는 사회복지 지출을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실업, 주택, 기타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족과 실업은 현금으로만 지급되고 보건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주택은 현물로만 지급됩니다. 이외 나머지는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패널 회귀 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패널 데이터 분석의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고 각 변수가 지칭하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앞서 설명한 것을 순서대로 순번을 매겨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F 검정과 브루시 페이건의 LN 검정을 통해서 기무가설이 기각되어서 합동 OLS 모형보다 패널 모형이 보다 적절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만 검정에서 기무가설이 기각되어서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와 같습니다.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관련 지출이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노령, 실업, 주택, 기타 관련 지출은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지출 중 가족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이 경제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 4번, 5번은 기각하였습니다.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보건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사회복지 지출은 현물로만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현물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배분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방향 모색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경제 및 사회 변수들을 변수로 도입하여서 그 영향을 정도와 통계적 영향의 방향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각 검정 통계량 및 개수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의 가설을 비추어 논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발표 마쳐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그 학술 대회를 하면은 짧게 발표해 주신 분한테 되게 감사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시간을 많이 소모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아주 컴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계 분석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주셨고요. 좋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중앙대학교 박희덕 교수님께서 정하연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시기에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이제 배경에 있어서 서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또 상반된 의견을 같이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줘서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그 이론적인 가설에 대해서 가설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 약간 논의가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설에 있어서 뭐 보건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보건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나 선행 연구에 조금 그런 논의가 조금은 더해지면은 네, 더 훌륭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아까 앞으로 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뭐 그런 독립 변수들, 뭐 통제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이제 논문 그 PPT를 제가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이제 복지 지출 말고 그 경제 성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종속 변수를 GDP로 국내 총 생산으로 놓으신 건데 그 국내 총 생산이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가지 견인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한 견인들을 아까 이제 뭐 정하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통제하고 적절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네, 다 투입해서 이제 모형을 더 이제 보충을 해서 예, 더 좋은 모형을 만들면은 좀 더 예, 그 유의한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좋은 정책적 제안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뭐 현금은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거였고 뭐 현물은 이제 현물을 지원하는 건데 현물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설명 뭐 시간의 제약도 있고 뭐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지만 네, 현물에 대한 뭐 어떤 구분이 있는 건지 뭐 이러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방법론에 있어서 뭐 이제 뭐 풀드 된 것과 뭐 고정 모형, 뭐 임무 모형 다 이제 비교해서 적절하게 잘 모형을 이제 설정한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 되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뭐 이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보충해서 예,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발전시켜서 예, 좋은 연구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러한 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홍창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 일치해서 이번들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패널 회기 모형을 아주 잘 그 모형을 디자인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박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경제 성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된다면 아주 탄탄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그 사전에 보여주신 그 자료를 통해서도 동의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연구 측면에서도 조금 그 박 교수님도 언급하셨고 그 선행연구를 비슷한 사례나 그리고 현재 그 사회복지 지출이나 또 배분적인 복지 지출을 하는 지역이나 그리고 그 지역 사례를 통해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또 충원하시면 아주 좋은 선행연구, 탄탄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있어서 많은 그런 좀 뜻깊은 결과가 나오셨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는 많은 지역들, 특히 이제 저도 제주에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실험하면서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경제 일자리 통상국의 국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입안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이런 그 좋은 결과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결과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적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OECD의
그 29개국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29개국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뭐 저희 그 지방끼리도 다르지만 29개국이 굉장히 다른 그런 그 사회복지 지출, 특히 이제 코비드-19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상위, 중위, 뭐 하위 아니면 뭐 비슷한 패턴 이렇게 좀 그룹을 해서 그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 정말 재밌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뭐 코멘트는 없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 그리고 그 세계 경제의 대변화 요 내용이 좀 핵심적으로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서론하고 연구 목적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 단위로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월 단위로 파악했으면 굉장히 많은 이제 사례 수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구분이 가능했을 텐데 연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1930년대 대공황은 조금 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니까 오일 쇼크라든지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이런 큰 경제적인 변화를 좀 구분을 해서 그걸 변수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시기를 좀 구분을 해서 그 사회복지 이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좀 그 어떤 경제적인 변화 시기에 그 사회복지 이념이 어떻게 좀 그 개념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언제 졸업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2021년도 자료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코비드-19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그나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시기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두 분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연구 주제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하연 선생님이 두 분 그리고 뭐 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전에 혹시 우리 김주경 선생님이나 백숙 선생님이나 뭐 궁금한 사항 없으셨어요? 네,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 없었어요. 네, 어려워.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내용 추가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상호간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뭐 토론 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못다한 말이 있다라고 하면 짧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논문 수정할 때 참고해서 분석할 때도 더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로 질문사항은 없고 말씀해주신 거 반영해서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천대학교 백숙희 선생님께서 ODA 농촌 개발 사업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파일 보내고 있어가지고요. 그 공유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정혜영 선생님, 혹시 공유가 돼 있으면 한번 회지를 해보세요. 네. 네, 공유된 화면 보이시죠? 네, 공유된 화면 보입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가 선생님 마이크가 지금 아마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지금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멀리 떨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 OD 농촌개발 사업에서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캄보디아 농촌개발 사회팀으로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연구 배경, 이론적 관찰, 그다음 캄보디아 사업 소개하고 연구 모형, 분석 결과, 결론문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하울링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 연구 배경을 보면 캄보디아는 1970년대 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2014년도에 아시아 파운데이션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주민 간 신뢰도가 4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월드뱅크나 다른 기구들도 그러니까 당시 킬링필드 당시에 강제 노동, 강제 이주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본이 매우 낮다라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월드뱅크는 루안다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내전을 겪은 국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적 자본을 다시 축적하고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를 또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정부가 농촌개발 사업을 많이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고찰을 보면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이제 브루디에, 콜만, 푸트남, 후야마 울콕, 소진강 교수님 등에 의해서 기존의 경제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이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연구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업에 좀 적용할까라는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좀 증가시키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성 요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서 사회적 자본을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캄보디아 농촌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요, 우리 정부가 정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기와 2기에서 캄보디아가 중점역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전에도 캄보디아가 수빈국으로서 우리 아시아의 근접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했고 특히 농촌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14년까지 약 1,000만 불이 지원이 됐고요. 주로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을 또 건수하기 위해서 UN 에스캅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사업, 그다음에 그 새마을 사업, 그다음에 농촌개발 정책과 그다음에 전략 수립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기 우기에 홍수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홍수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공동으로 해서 관계수로 복구인 농촌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우리 개발시대의 새마을 운동에서 했던 상황들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조금 적용하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캄보디아 3개 주에서 실시되었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수도에서 78km, 그다음에 167km, 48km 좀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좀 비교하기 위해서 좀 차별되겠죠. 했습니다. 세계주의 기본 현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산업은 아직도 캄보디아가 농촌 인구가 70%에 달해서 이 지역들도 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이 주고 그다음에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을 전체를 보면요, 크게 3가지입니다. 새마을 정책화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와도 정책화되고 제도화돼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새마을 중앙연수원은 농촌 개발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하고 기술 지원하는 걸 위해서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스터 플랜 설명드렸고, 연수원 건립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시범마을 육성 사업에서 이제 아래 특징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농촌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작성해서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좀 더 잘한 마을을 가서 견학을 하고 참고해서 내 마을이 뭐가 정말 필요하나 국민들이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상향식 개발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동기부여를 하고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었던 마을 간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성은 마을 간 경쟁에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보시면요. 1차 년도에는 30개 마을에 모두 2만 불을 지급했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평가 결과가 C등급이면 똑같이 2만 불을 주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1등급을 상승하면 1.5배 지급하고, 2등급을 상승을 하면은 2배, 전년도에 2배 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는 3년 동안 6만 불을 받는 마을에서부터 최고 14만 불까지 받아서 마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년도와 3차 년도를 제가 실적 평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등급이 마을 순위가 1등에서 30등을 했을 때 플러스 22가 되는 마을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연구는 하지 않았었고요. 차후에 이렇게 이 연구해보면은 어떤 요인이 이렇게 큰 차이를 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주도 보면 여기 TKO라고 딱깨오인데, 딱깨오가 왜 이렇게 상위 등급에 많을까? 이거는 좀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마을 우수 사례를 좀 보면은 어떤 게 이런 요인이 됐었을까라고 봤을 때 특징들을 보면은 VBC라고 마을발전위원회하고 굉장히 협력이 좀 긴밀했고, 그다음에 리더십 그래서 결국에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사업 마을들을 보면은 마을 사업비를 14만 불에서 8만 불까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각 마을에서 했을 때 스스로 자조금을 만들도록 했는데 각 마을들이 이렇게 3만 불에서 16,000불 정도의
마을사업비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일단 제가 여기에서 다른 연구들을 했는데 일부만 가져와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는 사회적 자본하고 역량과 회복력 5대의 사업 목표 달성도 했고요. 현재 변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할 때 인지적 신뢰 자본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신뢰 자본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이 실시된 캄보디아 세계주 30개 마을에서 사업 효과를 시행 전후를 비교해서 성과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분석 모형은 전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은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이후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것이고 역량과 협력력이 증가할 것이고 교육의 생산 생활기간 소득이 나아졌을 거라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그러니까 사업 실시 전후 평균치를 비교해서 통계적 유형을 찾는 것으로 산술 평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요. 평균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T-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 변화에서는 당시 노동 강제 이주에서 굉장히 주민 간의 불신이 심한데 이 불신에 대한 정도가 좀 조금 감소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별 신뢰 변화에서도 그 당시에 크메르 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이고 다른 종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대가 심했었는데 다른 종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 다른 종족에 대한 신뢰가 좀 나아졌고 교사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교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진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도 캄보디아에서는 공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필리핀의 영향으로 공동체 사업에 하느니 내가 돈을 내겠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는 이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날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특히 이제 역량과 회복력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역량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마을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자기 행사할 수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포트 정권 때 워낙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월드뱅크가 조사를 했을 때 현재의 삶이 좀 더 나아졌을 때 이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이 좀 더 낫다고 생각했고 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도 마을 사업을 통해서 좀 삶이 좀 나아져서 이 충격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모읍 달성도에서는 교육과 훈련에서 초등교육 사업, 직업교육, 직업 훈련 기회에서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생산 기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은 저희 마을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도 당연히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좀 밸류 체인이 좀 이루어져서 소득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종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종합적으로 한 거고요. 가설 검증은 그러니까 가설 1번은 농촌개발 사업 이후에 사적 자본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역량과 회복력도 증가할 거라는데 정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이후에 이 5대 사업 성과에서도 달성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비교한 거기 때문에 정의한 거에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시작점에서 보면은 그 농촌개발 사업 결과로 신뢰와 참여, 역량과 회복력, 사업력을 가지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요. 사회적 자본에서 또 신뢰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신뢰가 높아졌고 타 종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참여에 있어서도 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역량과 회복력에 있어서도 이
3년 더가 있었고요. 사업 요건 자체가 제가 앞에 다 설명한 거여서 그럼 시사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할 때도 우리 정부의 OD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증액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OD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금으로 쓰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좀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고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그 OD를 시작했을 때는 사업당 한 100만 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업당 한 1000만 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과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을 측정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아웃컴, 지속성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조금 성과평가 기준에 좀 넣고 우리가 이거를 좀 사회적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사업 연수에 좀 추가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학살 강제 노동력에서 참여, 신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상향식을 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고 경쟁을 함에 대해서 내가 저 마을보다 더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을 주민들 간의 협력을 좀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농촌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요소를 포함하고 또 이거 평가 체계에 좀 추가하여서 시스템이 개선돼서 이 평가 체계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성과가 좀 제대로 관리되고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OD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캄보디아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을 사례로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분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덕 교수님. 네, 먼저 발표 굉장히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캄보디아의 이 케이스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먼저 조금 더 제가 그 영양가 있는 그 토론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캄보디아 측에서 구체적으로 원했던 그 개발 사업의 목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그 농촌 인구가 굉장히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농촌 인구를 그러니까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촌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 그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근데 계속 다른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지만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한국이 잘했다고 하는 상향식과 이렇게 경쟁 시스템 좀 적용해서 잘 좀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모델 빌리 좀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좀 그 마을들이 사업에 하면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조금 이제 해보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농촌 개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이 목적과 이제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대한 부분이 캄보디아 사람 지역 개발의
그 지역개발 거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인지 그런 그 연계성이 약간 네.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 처음에 들었어요. 네. 처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은 각각의 총 3개의 큰 주에서 일어나는 뭐 30개의 커뮤니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각의 지역이 가지는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좀 고려가 되어서 그러한 맥락들하고 같이 이제 그 시사점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조금 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뭐 수요를 파악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이제 확정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이 가진 특성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역시 다르게 드러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어떠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삶의 질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론적 배경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시사점 결론에서 좀 더 논의 있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이제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자본을 이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런 것 그리고 아까 뭐 역량이라든가 뭐 회복력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흔히 저희가 연구 방법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설문의 뭐 타당도와 신뢰도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뭐 설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뭐 신뢰도 분석이라든가 뭐 요인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적인 부분이나 뭐 회복력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뭐 타당도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설문들이 신뢰도를 가지고 측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을 한 부분은 개개인한테 물어본 설문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는 그런 커뮤니티 전체적으로 성과를 보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도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어떻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게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생각 못 해봤었는데.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멘트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다른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수요들도 다르고 이제 당초에 기본적으로 좀 차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자기네 수요 기반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를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수요 기반에서 철저하게 수요 기반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게 주로 이제 마을 뭐 회관도 만들지만 경제적으로 가축은행 이런 거 뭐 닭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걸 되게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마을에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이 좀 많이 고려가 됐고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이제 우물이 이런 게 없으니까 우물에 관한 거 정말 자기네 삶하고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의 측면에서 이 설문은 이제 그 월드뱅크가 2004년도에 마련한 사회적 자본 측정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갖다 썼고,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할 때, 그러니까 그 폴포트 정권에서 이 회복력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그 캄보디아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자기네도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선물을 넣을까 말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선물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 KDI하고 코이크하고 이제 같이 했고요. 그래서 KDI는 그 저하고 이제 분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국제 학술지에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의 신뢰도 이거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개개인에 대한 설문, 커뮤니티에 대한 그거는 정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뭐 지금 추가적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네. 우리 홍찬유 박사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뭐 좀 저도 더 잘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현황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에 2015년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그 캄보디아 뭐 산업 현황이나 이런 현황들이 2000년대 걸로 나와 있었는데요. 2008년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업데이트는 혹시 된 자료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들을 앞에 나오는 그 배경에는 그 산업 구조라든지 현황을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분석하시는데 조금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ODA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발표 주제를 저기 보내주시고서 공부를 좀 했는데 ODA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많은 이렇게 그 개발도상국이나 좀 개발하고 있는 발전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좀 협력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요. 네네네. 특히 일본의 자이카 쪽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나온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그 실적 평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캄보디아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이카에서 그 협력 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론적 고찰이나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조금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주시면서 가설을 딱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탄탄하게 이렇게 좀 그 파운데이션이 수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신뢰도 검증을 그 설문에 대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셨을 때 신뢰도 검증을 한 번 더 이렇게 하셔서 탄탄한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 대상, 그룹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셨을 때에 그룹으로 묶으셨을 때, 그 다음에 개인별로 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셨을 때 그런 의미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델들이 제가 찾은 거에는 일본 쪽에서 자이카에서 나온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KDI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보고서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모형이 그 레퍼런스나 사이테이션에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아주 잘 해놓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설 중에서 영양하고 회복력하고 하나로 묶으셔서 검증을 하나로 한 문구로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영양 측면, 회복력 측면에서 이렇게 묶으신 건지 아니면은 영양을 따로 해서 세부적으로 영양만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회복력은 회복력 나름대로 해서 나누어서 하셨는데 그 문구에서만 나눠서 하셨죠? 그러니까 나눠서 했고요. 나눠서 했고 이거를 분석할 때 너무 많아서 그걸 영양과 회복력 그냥 그렇게 묶었습니다. 아, 그러신 거군요. 그래서 나눠서 그러니까 이론 고찰도 다 따로따로 했고요. 영양 따로 하고 회복력 그러실 따로 것 같아요. 네. 이제 묶을 때만 이제 사회적 자본, 영양과 회복력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연구에서는 이제 그 여성의 역할을 조금 더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구원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네. 연구를 하신 부분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회복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네. 나치의 피해를 입은 전에 모델로 해서 그 아, 연구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나온, 70년 네네. 나온 좀 오래된 그 논문인데 그 회복력에서 이제 폴포트 정권하에서 이 탄압을 네. 받은 이분들이 네네네. 정신적으로, 사회적, 신체적으로 해서 이런 네. 회복을 하시는 그런 지수시잖아요. 네. 그거를 네. 참고하셔가지고 딱 하시면 아주 좋은 인덱스 아,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생각 못했는데, 감사해요. 그 뭐냐면 예, 예. 이게 네, 회복력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자료 찾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예, 월뱅이 조사한 게 루안다고 캄보디아, 맞습니다. 예, 네, 루안다도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 회복력 관련해서도 예, 예. 조심스럽게 그 역사적 배경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캄보디아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 캄보디아도 월등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예. 예, 현재의 삶이 굉장히 좀 나쁜 거예요. 내가 못 그렇죠. 살아요. 근데 예, 예. 과거에 피해는 많이 받은 현재의 삶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예, 예. 회복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 현재의 물질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좀 잘 맞습니다. 살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월드뱅크 연구에서는 나왔는데 제가 예, 예.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 회복력 그, 관련해서 찾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북미 쪽에 그 유대인 그 유대계 예, 주이시 그 예, 교수님들이 그 예,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 네네, 측면에서. 예, 그래서 예, 그거 참고하시면 네, 찾아보시면 논문 나오실 겁니다. 네네네. 아니면 제가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감사하죠. 네네네. 제가 그러면 좀 메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뭐, 두 분 토론자님 아주 좋은 토론하고 그리고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 우리 백숙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저도 끝나기 전에 네. 뭐 네. 그거는 뭐 궁금한 사항인데 그 네.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TKO가 성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연구를 진행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아까 박 이 교수님 부분은 말씀하신 거에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별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네. 지역들은 왜 특정한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전후 비교를 조금 네. 비교를 하시면은 아마도 네. 그 자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조금 차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별로 사회적 자본 정도에 대한 전후 비교도 조금 이루어지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도 측면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네요. 거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 보면은 전후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떤 그 설문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요. 아, 잠깐만요. 그 교수님이 앞전에 잠깐 안 들려가지고 신뢰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잘 지금 들리시나요? 제 말 들리시나요? 그 다른 분들은 제 말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지금 박수기 선생님이 제 그 마이크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박수기 선생님, 백수기 선생님, 어우, 끊겼어요. 자, 지금, 음, 지금 끊긴 거죠? 예, 끊기신 것 같습니다. 예. 가만있어 봐.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발표하실 선생님도 끊겼네요. 일단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들어오실 때까지. 자, 백숙희 선생님 제 말 들리시죠? 예, 지금 들리고 아까 그 신뢰도 측면에서 하실 때 그때부터 끊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전후 비교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 집단이라는 것들이 사업 주체는 아닐지라도 그 캄보디아에 있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성과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사업을 네. 하기 전이나 후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네.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가 뭐 있겠다 싶어서 그런 네네. 것들도 한번 왜 그런지 그 네네. 상황을 파악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듣는 얘기가 ODA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성과 평가에 대한 측면들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네네. 어떤 성과 평가에 대한 누적 측면에서 조금 더 상세한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들이 네네. 지속적으로 추가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이 연구의 그 결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한 분이 나가시더니 안 들어오셨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 예. 하세요. 네, 이 백숙기 선생님, 그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요. 지금 네네. 이제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대부분의 지표가 네. 다 좋아졌다고 나왔어요.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의 차이이긴 하지만. 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다거나 뭐 그러시면은 저희가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의 구인 비즈니스가 190개 중에서 180 몇 개, 180 몇 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낮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신뢰도를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올리지 못해 그 역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한테 2만 불을 주고 이거 이제 영수증을 다 내도록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회계 법인을 투입을 해서 다 견적받고 영수증 쓰고 이러한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되게 이제 그 신뢰도가 높아졌을 텐데 이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워낙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불신이 깊어서 훈센 총리부터 다 뜯어가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기는 굉장히 좀 요원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도 캄보디아에서 이제 커럽션 얘기 쓰면 다 지워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막 지우기도 했거든요. 키예프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속 연구가 좀 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제가 그 친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들은 건데 캄보디아에서는 그 공무원분들이 가장 부자인 계층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무원 그 월급이 받으면서 다른 사업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커지고 외부에서 투자가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주민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더 많이 돈을 번다, 축제한다 이렇게 인식을 쌓아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사회적으로 좀 팽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차관인데 LG 관련해서 다 부품 뭐 이렇게 제품 수입해서 장사하고 저기 뭐죠 포도주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권력과 뭐 돈을 다 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지 일반 국민들은 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무원 집단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앞으로 좀 가져주시면 우리 그 ODA 사업의 성과가 네네.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구대학교 김주경 선생님 네. 자료 공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네. 네.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정책 인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김주경입니다. 잠시만요. 김주경 선생님, 지금 혹시 네. 기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음성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연구 배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 세대는 통일의 민족적 당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보다 현실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통일이 시급한 문제로 보지 않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인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인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만 파악할 뿐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과 내부 인식의 차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통일정책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도 있는데 통일정책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찰하여 통일 이후 사회적 민족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방향성과 젊은 세대가 더 나은 통일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정책 개념 정의와 기존 연구를 통한 연구 가설을 제시하며 여러 가지 기술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통일정책 인식에 관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선평화 공존, 후 평화통일에 맞춘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일인식의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 역시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 통화를 여건에 대해 마련하고자 하지만 각 정권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통일정책 효과성 인식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자면 통일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통일정책의 관심도와 통일 이후 편익, 통일세 납부 의향과 북한학 및 통일교육 수강 경험과 성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통일정책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들을 마련해 보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석 변수는 통일정책 효과성 인식으로 하여 서열 척도를 사용하였고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이 매우 그렇다. 동석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의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인구 통제학적 변수로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는 1로 설정하였고 북한 및 통일 교육에 대한 수강 여부는 1이 있음, 2를 없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인지도에 대한 협력 대상, 경계 대상으로 나눠 1점이 매우 그렇다, 4점 매우 아니다라고 설정하였고 세 번째 통일 정책에 대한 관심도로는 1점을 전혀 관심 없다, 5점을 매우 관심 있다라고 설정하였고 네 번째는 통일 인식에 대한 변수로 통일세 납부 의향에 1점은 없음, 5점은 5만 원 이상 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으며 통일 이후 편익에 대해서는 1점을 순대로 보았고 7점은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전반적 인식의 긍정은 0, 부정은 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법을 이용해 조사했고, 응답자 특성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69명으로 나왔고, 통일교육 수강 경험이 있음이 36명, 없음이 118명으로 대부분 통일교육 수강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로서 통일교육 수강 경험은 평균이 1.77로 대부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인지도에 대한 북한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한 평균이 1.97로 북한의 협력 대상보다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일 정책 관심도는 평균이 2.86으로 다소 통일 정책에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 때 납부 의향은 1.69가 나왔고, 통일 후 편익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3.3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분석을 사용한 결과, 결과 변수인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과 앞서 말한 동일립 변수 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결과 변수인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에 대해 R 제곱값이 0.527로 약 9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만 말하자면 통일 정책의 관심도에 대한 베타값이 0.157로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며, 통일 후 이익에 대한 인식에 대한 베타값은 0.204로 이 역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심리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통일 때 납부 의향에 대한 통일 효과성의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및 통일 교육 수강 경험에 대한 베타값은 마이너스 0.124로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기존 연구에서도 통일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통일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베타값이 마이너스 258로 통일 정책 효과성 인식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 반면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일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계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치, 경제, 문화적 진진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정책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설 4번과 8번을 제외한 가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북한은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경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북한학 및 통일 관련 수강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자면 첫 번째로는 통일 교육 수강에 따라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교육적 관점에서 통일 교육의 방향성을 통해 통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다양한 채널로 형성으로 통일 교육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한 이념 프레임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통일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될 경우 정부의 일관적되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통일은 현실적이고 실증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통일 이후 변화될 여러 가지의 사회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일 제도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로써 젊은 세대들의 합리주의적인 인식에 맞추어 정부의 상황 주도 능력 상승과
앞으로 포스트 통일 시대를 맞이할 젊은 세대의 인식을 파악하여 통일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통일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과제로서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표본을 통해 객관성을 확충하고 횡단면적 연구가 아닌 중단면적 연구를 통해 좀 더 신중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추후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통일 비용, 혜택을 받는 가장 큰 중요한 세대가 뭐 대학생 세대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아주 통일 정책의 인식,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재밌는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박희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통일에 대한 주제로 재미있는 설문도 하시고 연구를 진행한 것 같아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이제 통일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고찰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저도 사실 통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통일 교육에 따른 뭐 인식 그리고 통일 정책의 효과성 뭐 이런 것들의 이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떠한 그러니까 연구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은 가설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메모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뭐 백과를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기존 연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레퍼런스를 달아주는 것이 연구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조금 지양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이런 여성이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인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더 좋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요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여성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이러한 중간에 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연결 고리를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한 내용 중에 통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둘 다 사실 통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자기 생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통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사람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그 인구 통계적 변수가 이제 성별이랑 통일 교육 수강 뭐 요 2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구성할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선행령을 통해서 보충을 하셔서 모형을 좀 더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홍창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 정부의 그런 통일 방향,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비전, 오늘 정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사를 하실 때 어떤 정부에서 취했던 어떤 통일 정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상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하신 건지, 그 종속 변수의 이제 그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을 넣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좀 정의가 됐으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통일세 측면에서 그 그룹별로 이제 좀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떤 분들은 내고 싶어도 좀 통일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너무 좀 금액이 액수가 낮으면 뭐 기꺼이 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룹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 그룹들을 얼마 정도로 했을 때, 또 얼마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좀 나눠서 그것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그리고 통일 교육에 대한 그 수강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그 지표로 잡으셨던 것 같이 그 변수를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통일 교육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통일 교육을 어떤 식에서 뭐 학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아마 뭐 호응도가 좀 달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것과 학교 밖에서 하는 것과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SNS에서 하는 것과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 있는 거를 주신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나와서 좀 좋은 결과가 보여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주 잠재력이 높은 논문 연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요. 먼저 현재 그 구성에서 분석 방법을 회귀 분석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그 종속 변수가 척도잖아요. 1에서 5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순서형 로지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만약에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좀 확장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그 통일에 대한 긍부정을 종속으로 하고 이항 로짓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독립변수로 돌리면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을 통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방향을 좀 유지하시고자 하면 통일 정책의 효과성 영향 요인 연구 뭐 이 정도로 가시면은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거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토론해주신 박 교수님하고 홍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일단 저도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마지막으로 그 저희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많이 부족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것들 많이 보충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3분 발표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관심들,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1시간 반, 뭐, 당, 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발표자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네,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발표자님들 얘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아까 그 김주경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써놓고서는 그걸 이제 말씀을 못 네, 드려가지고 네네. 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제 그 샘플을 그 표본을 살펴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한 100 샘플 정도 그리고 전국 대학생을 이제 온라인으로 50명 정도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역적인 편차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통일에 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면대면 설문조사를 한 것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과 분명히 그것도 이제 그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같은 응답자가 같이 했다 하더라도 차이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토론자님들 추가적으로 세 분, 우리 정하연 선생님 그리고 백숙 선생님, 김주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안 켜고 보니까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세 분 발표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선생님. 저는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고 오늘 학술대회 처음 참여해봐서 부족한 거 많이 배우고 가서 뜻깊은 시간 보내서 감사하다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숙희 선생님. 네. 저도 이제 그 제가 고민했던 부분,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홍 박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메일 주소 남겼는데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으면. 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메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일부만 하고 연구의 제한점으로 좀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마을 간에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게 보안 연구로서 한번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좀 이렇게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을 못 해가지고 그 연구의 그 완성도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수님, 교수님께서 좋은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주경 선생님. 저도 학회 처음 나와서 발표해 보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도 많이 배우고 코멘트도 좋은 거 많이 달아주셔서 참고해서 더 좋은 논문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참가를 하신 분이 이제 두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백식 선생님께서도 뭐 ODA면은 상당히 여러 그 곳에서 뭐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그냥 그치지 마시고 본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다음번 뭐 저희 지역개발학회도 그렇고 기타 학교도 여러 곳이 있으니까 매 학기 발표를 하시면은 석사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 그리고 기억 그리고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박기덕 교수님하고 홍창규 교수님께 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 토론자님께서는 남아주시고요. 다른 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수고 제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